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올해가 한국전쟁 7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우리가 오늘의 이 행복이 있기까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한국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아버님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 가족의 정말 생생한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증언해 주실 분이신데요. 사정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해서 모자이크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정말 옆에서 많이 존경하고 배울 것도 많은 언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북한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 가족으로 살아왔었고, 또 그 사회에서 정말 억울하게 어떤 곤욕을 치러야 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동안 또 북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가족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언니에게 어렵게 이 방송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어딘지는 알고 계신가요? 충북이라고 하셨어요. 충북이요? 네, 그러면 충북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충북만. 네, 그것만 알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엄마 한 대만 충북이 고향이라는 것만 딱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당시 법명이라든가 뭐 군번 같은 건 더구나 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알려줬죠. 네. 엄마 한 대만 딱 그 점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점은 몰라요. 같이 사는 가족에게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숨겨야만 했던 국군 포로 가족.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함경북도 은덕군 구전에로 말하면 아오지예요. 아오지 탄강에서 나서 자라서 50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아오지 탄강에는 우리 언니네와 같은 그런 국군 포로 가족이 꽤 많았나요? 대다수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소리를 얘기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올 때 기차로 한 빵통 국군 포로를 실어다가 거기에다 놨대요. 그리고 그 전에 일본 주택이라고 있었는데 벽돌 주택이 거기다 다 갖다 배송시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럼 원래 살던 곳은 아오지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주돼가지고 아오지에 다 국군 포로 가족을 그렇죠. 몰아였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고향은 언니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아오지 탄강에서의 언니네 삶은 어땠나요? 국군 포로 가족의 삶은? 국군 포로의 삶이라는 거는 더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했고 남들하고 얘기도 조차 할 수 없었고 참 억울하게 살았죠. 그러면 언니 아버지는 그 아오지 탄강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아니죠. 한 번은 저도 학교 졸업해서 탄강에 아버지 따라 우리는 다른 데를 못 가요. 아버지가 국군 포로다 보니까 탄강에서 우리도 대대손손 내 자식까지 탄강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탄강에 들어갔는데 17살 7월 1일부터 탄강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20살 되는 해 아버지가 아침 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시지 않아서 직장에 나가 문의하니까 보이부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 보이부에 가니까 모른대요. 그걸로 끝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남들한테 고개도 바로 들지 못하고 울어도 남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우리 가족끼리 막 울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루 아침에 서리 소문 없이 북한의 국가보위부가 아버지를 데려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 해줬다는 거죠. 아무 연락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잡혀갈 줄 몰랐으니까 자기의 실명조차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정말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아버지의 뭔가를 찾고 싶어서 국정원에 뭐 의뢰했던 적은 있나요? 네, 있었는데 정확한 주소지가 없다 보니까 국정원에 의뢰했는데 전화도 몇 번 오고 했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청춘을 바쳤지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때 포로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권 문제인데 어떻게 북한사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언니의 가족들, 제가 왜 언니가, 나는 북한사에서 언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언니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치를 떠는지에 대해서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국군 포로 가족이 언니가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서 겪어야만 했던, 정말 자기 실명조차 남기지 못했던, 그래서 언니는 아빠의 고향에 대한민국에 와서조차도 아빠의 고향을 찾을 수 없고 아빠의 뭐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그 아빠의 고향을 가고 싶었지만은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났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뿌리에 대한 그 생각은 다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과연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지 그 뿌리를 알고 싶은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정말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 어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얘기를 못 해줬는데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 당시 20살 되던 해에 잡혀가지 않았으면 언니한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성리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다 보니까 자식에게조차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고향마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식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올 줄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을 못했죠. 네, 이런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고 상상했다면 그 당시 아버지가 내가 못 가더라도 너라도 내 고향에 가주렴 하고 얘기했었을 부분인데. 그렇죠. 정말 떳떳하지 못한 포로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말해주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그러고 숨기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정말 저도 느끼게 돼요. 올해가 또 한국전쟁 70주기거든요. 아직도 가족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저는 언니를 보면서 더더욱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언니는 그러면 어릴 때 학교에서 교육은 제대로 받았어요? 그런 국군 포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었어요? 교육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에 가면 아빠가 뭐 이런 걸 써낼 때 당원인가 아닌가 이렇게 써낼 땐 아버지가 입당할 수가 없었어요. 국군 포로다 보니까 그 자리를 쓸 때면 저가 너무 옆에 친구들한테 막 정말 아빠의 모습이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당원 되지 못한 것 그렇죠.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예. 우리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당별수라고, 어머니 당별, 당원, 예. 이런 거 할 때. 저는 말이다 보니까 대학 갈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제가 8녀의 남자 하나 구남매였어요. 구남매인데 제가 말이고 제 착 아래 동생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국군 포로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생이 고심 끝에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머리가 탁 돌아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치가 떨리고 참 억울하고 그래요.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래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 30살에 인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아빠는 그런 딸을 보면서 어떤 야,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그럼에 정신이 든 딸도 너무 충격을 얼마나 받았길래 정신이 착 돌자 아빠를 보고 간첩이라고. 딸이 응? 아빠를 딸을 보고. 보고 딸이 아빠를 보고 그러니까 간첩이란 아빠에 말. 대한 그 원한이 아빠 너무 때문에 내가 공부를 정말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데 대학도 못 가니까 그게 가슴에 맺혀 있던 거지. 그랬죠. 그러니까 아빠는 갖다나 오구라 이게 정말 자식한테다 말을 표현 못하는 데다가 자식이 그런 병에 걸려서 아빠 반동이다 간첩이다 할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저도 이 나이 들고 보니까 정말 가슴이 가물가물. 그때 아빠가 붙잡혀 갈 당시에
우리도 아빠도 붙잡혀가고 저 뭐 우린대로 말하면 어리 심리 가면 어느 집에서 또 하루아침에 가면 또 없어졌다 데려갔다 이런데 그때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면 온 집 식구 기승도 몰래 어느 때 와서 지러 간지 찰로 몽땅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애고 어른이고 몽땅 다 실어 갔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몇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나마 아빠만 잡혀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아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가족이 다 싸잡아다 실어갔죠. 붙잡아갔네요. 네, 어디 그래. 간지도 모르고. 모르죠. 정체를 모르고 그래 우리도 정말 하루 산다는 게 정말 남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일 갔다는 집에 와서 집에 우리들끼리만 울고 오늘 밤에는 무사할까 그 심정은 누구도 몰라요. 우리 그렇죠. 당한 사람만 알지 정말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없어지고 뒷집에서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도 저러다가 아빠가 없어졌는데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소문에는 어디 섬에 갖다 놓는데요. 가족도 한 가족이 몽땅 아니고 들리던 소문에 의하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섬에 갖다 놓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의 제명은 뭐예요? 아빠는 왜 잡혀갔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한 훗날에 소문이 아빠가 술자석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잡아갔다고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말을 잘못했으면 어떤 말을 잘못해서 너를 데려간다 이런 게 있어야지. 없죠. 그것도 북한에는. 없이 그냥 잡아가고 가족들에겐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거기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 그 아이가 커갈 때 언니는 어떤 걱정을 제일 많이 그래. 했어요? 첫째 제일 두려운 건 뭐였는가 하면은 정말 저 동생도 그렇게 병으로 신경 그런 병으로 세상을 갖고 하니까 저 딸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들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두려웠고 딸도 자라서 이제 커서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딸도 역시 대학에 못 가고 그러니까 참 이 나라 그래서 저도 탄광에 다니면서 정말 비록 아빠는 당원이 아이였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서 정말 당원이 돼 보려고 정말 70일 전투, 100일 전투 탄광에 나가서 집에 오지 않고 24시간 굴 안에서 일해 본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입당은 할 수는 그쵸. 절대 없었어요. 북한은 신분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믿어주지 않는 게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자체를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회에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나는 정말 못 살 것이구나. 그렇게 결심한 게 우리 딸이 20살, 제 50살에 이 나라. 좋은 한국으로, 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잘한 결심이에요. 아.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갑자기 북한에서 잡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린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실명도 못 밝혔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렇죠. 못 밝히죠. 밝히기 쉽지만은 이 자식들한테 해를 끼치고 영향이 갈까봐 아빠 혼자 마음을 정말 썩이고 그랬죠. 자식들한테는 눈치도 못 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그 전에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우리 살 때. 그래가지고 조그만 스피커라는 게 있었는데 남조선 뭐 이런 말 하면 아버지가 자다가 불뚝 일어나서 그 스피커에 가서 귀를 대고 듣는 걸 저도 본 적이 생각나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그렇죠. 싶었겠어요. 그 너무- 남조선이란 말 나올 때마다 내 고향이 바로 저긴데. 야, 지금도 정말 그게 눈에 선해요. 제가 마대니까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남조선이란 말만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귀를 그 스피커에 대고 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생생히 떠올라요. 참, 그 대한민국, 언니가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국정원에 얘기를 해봤어요. 나의 아버지 했지. 이렇게 국군 포로입니다. 예, 하니까 국군 포로 어떻게 돼서 고향은 어디냐 뭐냐 다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충북이란 소리만 딱 한 것밖에 없고 엄마가 또 우리한테 아빠가 이렇게 충북이었다 저 동생들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아,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죠. 그냥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에게조차 자기의 실명과 정확한 고향을 밝히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벌구에 잡혀가셨고 정당에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지의 고향 대한민국에 이렇게 왔는데 언니는 자기 뿌리를 너무 찾고 싶었겠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을 것 그래죠.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참. 근데 이런 분들이 언니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도 국군 포로로 남아있는 북한에 정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이러한 울분과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어야만 했던 정말 그 고통,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다 못하지만 언니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내 가족과 내 뿌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언니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일단은 대한민국 오니까 정말 아빠가 포로병이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고, 그런데 이 나라에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없고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네, 지금 이 살고 있는 집, 사실 이 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보안상 이야기를 못 하는데 언니가 정말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기 어렵다는 내 집 마련 있잖아요. 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소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말 국군 포로 가족으로 찌질이 국가의 감시 속에서 정말 친한 속에서 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됐었는데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참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 집이라고 정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할 만큼 큰 집이죠. 그러니까 정말 꿈이나 생시나 그런 거 하면서 부모 생각도 나고 동생들 생각도 나고 했는데 이게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자유의 나라,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내가 노력한 하면, 것만큼 살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언니가 어렵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는데 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정말 꿈 같은 세상에 와서 아빠랑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어서 가족들과 다 같이 못 와서 늘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당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혼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올해가 한국전쟁 70주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